지난 6월 지역 농민들이 가짜 농부를 찾아 나선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죠. 당시 농민회에서 농지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려 농지 투기 사례를 추적해 왔는데요. 오늘 7시 대담에선 농업인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 찾아낸 농지 투기 실태와 또 제주의 농업 현실에 대해서 최호진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 농지대책특별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농업인의 날이거든요.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제주 농업의 현 주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제주 농업 말고 우리나라의 농업 현 주소로 봤을 때 우리 농업 인구가 지금은 5%도 안 됩니다. 우리나라 국민의 95%를 먹여 살린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만한데 현실은 개방 농정으로 우리 농산물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코로나로 이제 판로가 막히고 네. 그다음 기후 위기로 갈아엎는 농산물들이 더 늘어나고 인건비 올라가고 농자재 값이 상승하고 그렇다고 농지는 또 투기꾼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렇다고 남아있는 농지는 또 태양광 패널에 깔려가고 현실은 참 암담합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상황이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. 예. 그 농지 투기 사례를 찾아내기 위해서 농지관리특별대책위원회를 꾸린 지가 이제 5개월 정도가 됐는데 네. 진척이 좀 있습니까? 예, 5개월 동안 제보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가 8월에 43건을 도에 조사 요청을 했습니다. 그중에 이제 42건은 지금 불법 농지로 해서 지금 청문회 절차를 밟기로 돼 있고요. 네. 그다음 11월에는 이제 30필지 정도 다시 조사 요청을 할 겁니다.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 거죠. 예. 제보를 받으면 직접 뭐 현장을 확인하는 등 뭐 다방면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보통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나요? 보통 이제 우리 농민 회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농지를 제보를 받고 그다음 일반 농민들의 제보도 받지만은 네. 뭐 다른 동네에 갔을 때는 뭐 저희가 직접 위성 사진을 보고 이제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찾아가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, 예. 네, 또 안 그랬을 때는 위성 사진까지 예. 참고를 하시고요. 근데 농지 투기 조사 과정에서 그럼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뭔가요? 어려웠던 점은 별로 없고요. 이제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. 어떤 건가요? 전부 다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 내면서 일일이 또 조사를 다닐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네. 그리고 실경장 농민들이 자기에게 이제 피해가 있을까봐 제보를 이제 망설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짜 농부들한테 진짜 농부들이 이제 이용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좀 분노도 많이 합니다. 실제로 제보 같은 거는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? 실경장 농민들의 제보는 한 3-4건이 있었고요. 나머지는 저희 농민회 회원들이 직접 이제 제보를 해주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주로 어느 지역에서 농지 투기 사례가 가장 많던가요? 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농지 투기 사례는 뭐 저희도 전 지역에 거쳐서 이제 생긴다고 보면 되고요. 어떤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전부 다 가짜 농부들이 이제 판을 치고 있고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도에 조사 요청한 43건의 필지를 보면 네. 거기에는 이제 부동산업까지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외관상으로 보면 한 필지의 농지인데 이제 지적도를 보면 11필지로 쪼개져 있고 뭐 그것이 큰 땅도 아닙니다. 400평짜리가 11필지로 쪼개져서 그 소유자는 또 공동 소유로 해서 한 60명 정도가 공동 소유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냥 43필지의 가짜 농부는 200명 이상이 됩니다.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대정 지역입니다. 대정이요. 보니까 예전에 뭐 보도에서는 성산도 그렇고 대정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2공항과 또 연관된 지역이라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 6월에 이 시간에 출연을 했을 때 제주도에 이 마을별 농지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또 농지은행 기능을 강화하자 이런 요구를 해 주셨거든요. 혹시 그때와 지금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? 다행히 저번에 이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이제 농지관리위원회가 이제 각 읍면에 이제 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. 이제는 의무적으로. 그런데 좀 아쉬운 게
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사후 관리는 책임이 없고 사전 농지 취득에 관해서만 책임을 지는 그런 점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농지은행 기능 좀 강화가 됐나요? 농지은행 기능은 지금 뭐 홍보도 뭐 그닥 되지 않고 기능 강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뭐 진척된 게 없고 앞서 이제 허지영 기자가 전해드린 요소 품귀 현상 문제를 좀 짚어가 보겠습니다. 이제 어쨌든 농민들이 요소 비료가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불안감도 크실 테고 농산물 운반도 지금 차질이 우려가 되는데 정부는 대책을 내놨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하고요. 또 이게 만약에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또 농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도 궁금합니다. 현장에서는 뭐 며칠 전에 농협을 가보니까 비료를 구입하러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섰더라고요. 뭐 요소가 꼭 요소 비료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 화학 비료에는 요소가 전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이 요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 밭농사 짓는 전체 농가에 피해가 갈 것이다. 그러면 이 피해가 우리 농민들한테만 오는 피해가 아니고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최대한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. 네. 오는 17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될 텐데 전국 농민 총궐기 행사가 예정돼 있더라고요. 예. 직접 가시죠? 예. 네. 근데 앞서 농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와 또 제주도에 농업 현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거든요. 어떤 내용들인가요? 가장 중요한 거는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.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익적 기능을 하는 농민들인데 그 농민들을 챙길 법 하나 없는 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농민기본법 제정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개방농정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1%밖에 되지 않습니다. 네. 지금 기후 위기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기후 위기에 따른 먹거리 위기, 식량의 위기를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네네. 이 식량 위기가 왔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개방농정으로 수입 다변화를 꾀해서 농산물을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이제 우리의 식량 주권을 사수해야만이 이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. 그러면은 이 식량 주권을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? 그러면 지금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을 살려내야 되고, 네. 그다음에 이 붕괴되는 농업을 다시 살려내야 되고, 그 안에 우리 농민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게 공공농업으로의 전환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.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은 뭐를 꼽으시겠어요? 일단은 개방농정은 지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방농정은 이제 철폐돼야 되고요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농민들의 살 이런 뚜렷한 법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되겠죠. 네.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중단 요구도 하셨더라고요. 예. 어떤 이유에서입니까? 그 CPTPP라고 발음이 좀 힘든데요.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 일본 포함한 11개국이 만든 이 경제 공동체인데 네. 어떻게 보면은 메가 FT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FTA로 우리 농업과 농민들이 엄청 피해를 받고 지금도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경제 전문가들도 이 지금 11개국 나라 중에 FTA를 우리나라와 체결한 나라는 지금 9개국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. 네. 그럼 전문가들도 왜 9개국이 포함되는데 CPTPP를 꼭 가입해야 되냐. 그리고 거기에 가입했을 때는 농업에 대한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. 그거는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거기에 가입을 하면 지금 11개국이 자기네 나라의 요구를 들어줘야 저희가 가입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지금 의장국으로 있는 일본을 봤을 때도 지금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그거를 분명히 수입하라고 할 거고 그러면은 우리 농업은 더 어떻게 힘들어지겠습니까? 되겠습니까? 네, 아유. 알겠습니다. 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겠는데 어쨌든 다음 주 행사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